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림릿으로 활용 가능한 대시보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성연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다가 이중전공으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사회학 석사까지 하게 됐고요. 소셜 네트워크를 전공하면서 데이터 분야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졸업 후에는 아주대학교 연세의료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얼마 전까지는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 소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요새는 MBTI를 알려드리면 아, 그런 사람이세요? 하고 알더라고요. 저는 ISTJ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영욱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원래 고양이파였는데 강아지파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탄소의 집합이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게 발현되는 것에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사람, 조직을 연결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발현시켜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제 유즈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고 스트링릿을 써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이썬 사용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구성했는데요. 본인이 파이썬 유저가 아니라면 대시보드 만들어 보기 부분은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발표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대시보드가 뭔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19세기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죠. 근데 사람이 말이 뒤에 있으니까 말이 뒤로 차는 색이 사람한테 튀었겠죠. 이런 진흙이나 다른 파편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판을 대시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동수단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는데 모터가 자동차의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 모터로부터 나오는 열이나 기름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시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동차의 속도, 연료 상태 등을 표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자동차의 계기판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가 사용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보기 좋게 보여준다는 대시보드의 특징을 따서 오른쪽과 같은 웹페이지 화면을 대시보드라고 확장해서 부르게 됐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보면 주요 지표를 시각화해서 리포트 형태로 보여주는 걸 대시보드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종류는 운영 대시보드, 마케팅 대시보드 같이 각 직군에서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분류가 점점 의미가 옅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 경계가 모호해지는 직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점점 더 다양하고 그 조직에 핏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기업이나 조직에서 활용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저는 스트링릿이라는 파이썬 기반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봤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은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위한 오픈소스 앱 프레임워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시각화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로우 코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도 공식 홈페이지의 갤러리 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스트림릿을 알게 됐을 때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쉬운 웹 앱 프레임워크야 하는 톤의 글과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웹앱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스트림릿을 사용해보게 됐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겪게 된 시행착오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 써보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스트림릿으로 뭔가 엄청난 걸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써보면 기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뒷단에 엄청 노력을 들인 거에 비해서 디자인 기능이 좀 부족해서 아 그냥 이 정도 되는 프레임워크구나 하고 다른 프레임워크로 갈아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도커에 스트링릿을 올리고 데이터 처리는 해야 되니까 넘파이 판다스 가져다 쓰고 플롯을 그려야 되니까 맷플롯 라이브러리를 더 가져왔습니다. 근데 맷플롯 라이브러리에 이슈가 있어서 알타이르라는 라이브러리를 대체로 쓰게 됐고 그 기능을 추가할수록 연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스트림릿으로는 프론트엔드만 만들고 백엔드는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최종적으로는 패스트 API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만든 앱을 서비스화하기에는 사용자 인증 기능이 빈약해서 카카오나 구글 로그인을 넣고 싶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스팀릿 자체 클라우드에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메모리 사용이 1기가까지밖에 안 돼서 다른 배포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잘한 이슈들이 좀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림릿을 쓰는 의미가 좀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디자인도 제한되어 있고, 인증도 빈약하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배포 방법을 쓰면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 감당이 안 되고, REST API도 제공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쉽게 시작했던 스트림릿이 더 이상 쉽지 않아진 거죠. 근데 이건 스트림릿을 웹 프레임워크로 봤을 때의 단점이고, 데이터 분야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매력적인 장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웹 프레임워크의 기준이 아니라 데이터 시각화 프레임워크를 보면 좋은 점이 꽤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만들던 걸 접고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를 보니까 그제야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위한 이라는 문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나름대로 해석했을 때는 너네 데이터 팀 분석도 해야 되고 파이프라인도 짜야 되고 할 거 많잖아. 개발까지 해야 되는 부담 정도는 줄여줄게. 라는 소개 문구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좋은 웹페이지를 만들기에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보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퍼블릭 서비스 말고 조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툴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직군에 있는 파이썬 유저의 입장에서 대시보드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나 프레임워크를 찾아봤고, 제 임의로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선 리플렉스나 체리파이 같은 웹 프레임워크는 커스텀이 자유로운 대신에 개발 리소스가 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프론트엔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이고, 장고, 플라스크, 패스트 API 등의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개발 리소스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반대로 아예 대시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관적이고 코딩을 거의 안 해도 되는 대신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만을 써야 하고, 조직이 커지면 라이선스 비용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뭘 써야 될지 결정이 어려운 상태라면 중간에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타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볼리아나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은 노트북 형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시보다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리고 그라디오는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성이 좀 뚜렷한 프레임워크고, 멀티페이지도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필요하고, 유즈 케이스를 보면 패스트 API나 플라스크 같은 백엔드 프레임워크도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품을 좀 많이 들여서 완성형 결과물을 내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스트림릿이 대시보드라는 결과물을 내는 데는 가장 빠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 연동을 지원한다는 장점도 있어서 스트림릿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스트림릿을 쓰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한된 인원에게 요약되거나 시각화된 데이터를 인적, 경제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후에 다른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해도 되는 경우라고 답해 드릴 것 같습니다. 보통 대시보드를 만드는 작업에 시간을 오래 들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시켜야 한다면 스팀릿을 일단 써봐도 될 것 같습니다. 러닝 커브가 짧으니까 웹 개발 POC 단계에서도 종종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스팀릿으로 만든 대시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의 디자인 수준에서 인터랙티브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활용한 데이터는 빅쿼리에서 샘플로 제공하는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 데이터를 쿼리문으로 추출해서 CSV로 다운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4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간의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일단 스트림릿을 시작하는 건 간단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도커나 데브 컨테이너가 있는 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편해서 도커로 쓰고 있는 거고, 아나콘다나 파이참 같은 다른 환경을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 .stringlit 폴더 안에 있는 토멜 파일들도 지금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필요한 파일은 ga4 dashboard.file이라는 파일 하나입니다. 그 파일에 메인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안에 스트림릿 기능을 추가하는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pip install 명령어로 스트림릿을 설치를 해주고 제목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트림릿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저렇게 st 뒤에 붙여주면 되고, 이런 기능들을 스트림릿 API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API로 제목을 입력을 하고 스트림릿 run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로컬호스트의 8501번 포트에 저런 화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PPT에서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대시보드를 만들 때는 판다스를 사용했는데 DB를 연결해서 쓴다면 쿼리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스트림릿의 setPageConfig API를 통해서 웹에 접속했을 때 보이는 탭에 보이는 타이틀이나 파비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릿 앱을 처음 띄우면 가로폭이 좀 좁은 형태로 출력이 되는데요. 레이아웃에 와이드를 넣어주면 처음부터 넓은 화면으로 출력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릿은 사이드바를 따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사이드바 스테이트를 오토로 하면 내가 사이드바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 놨을 때는 처음부터 사이드바를 보여주고 아무 내용도 넣지 않았다면 보여주지 않는 상태로 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페이지 설정을 했으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시보드 제목을 넣어주고 한 줄에 4개의 내용을 넣을 거니까 컬럼스라는 API를 이용해서 4개의 컬럼을 선언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간격의 열이 4개 생성된 거고요. 스트림릿의 매트릭이라는 기능으로 저렇게 지표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인자를 봤는데 첫 번째는 지표의 이름, 두 번째 인자에는 지표의 값, 세 번째 인자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상승하거나 하락했는지에 대한 숫자를 넣어줍니다. calculate percentage change는 제가 따로 정의한 함수인데 출력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로 값을 리턴하게 만들었습니다. 플러스면 초록색, 마이너스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매트릭이라는 API를 컬럼 1부터 컬럼 4까지 만들어주고 그 안에 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의 디바이더는 지금 PPT에서는 다크모드라 잘 안 보이지만 가로줄을 넣어서 내용을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사이드바는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했는데요. st.sidebar를 이용해서 내용을 넣어주면 사이드바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저는 어떤 코호트를 선택할 때마다 결과창이 인터랙티브하게 바뀌는 걸 원했고, 그래서 나라별로 코호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셀렉트 박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1월의 전체 유저와 1월에 새로 들어온 신규 유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라디오 버튼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문법을 통해서 선택된 코호트를 selected df에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차트인데요. 스트링릿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차트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색이나 크기를 바꿀 수는 있지만 디자인 커스텀이 안 되고 저는 파이 차트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트링릿에서는 맷플롯 라이브러리나 알타이르, 플로틀리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든 차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알타이르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알타이르를 자세히 소개드릴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알타이르로 차트를 그리고 스트링릿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코드를 캡처해왔습니다. 설명할 게 아니어도 이렇게 넣어두면 스트림릿을 사용하는 데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 그냥 데이터랑 차트를 선언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스트림릿의 알타이르 차트라는 기능을 통해 코드 한 줄로 차트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 차트도 동일하게 데이터와 차트를 선언하고 두 번째 컬럼에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알타이르로 차트 그리는 방식이 앞이랑 조금 다른데 나중에 자료 보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있었던 파이 차트나 라인 차트도 방식은 똑같아서 PPT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파이썬 유저분들은 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았는지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생각엔 알타이르가 더 예쁩니다. 근데 사실 메인 이유는 매플롯 라이브러리가 스레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차트를 여러 개 그려놓고 차트가 동시에 수정되거나 출력될 때 로딩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램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케이스를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알타이르를 대체로 써보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차트의 경우에는 플로틀리, 지도는 파이덱이나 지오판다스, 폴리움을 써볼 수 있습니다. 스트림릿 맵 API도 있긴 한데 이건 지도에 선점도를 뿌리는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릿 에이지 그리드를 써서 인터랙티브한 테이블을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페이지의 전체적인 색상이나 폰트를 수정하고 싶다면 .stringit이라는 폴더에 config.toml 파일을 만들어서 오른쪽과 같은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에 로깅이나 캐싱, 앱을 열 포트 같은 여러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아래 있는 secrets.toml 파일에는 DB 접속 정보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만 해서 배포를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한 기능을 넣고 싶거나 스트림릿을 좀 더 잘 써보고 싶을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션 스테이트입니다. 세션 스테이트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림릿 앱을 띄우고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해서 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그 브라우저별로 독립된 사용자 세션 상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행위의 결과를 기억하게 하죠. 가령 내가 어떤 브라우저에서 했던 이벤트를 저장해서 연속되는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저가 로그인을 한 후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도 로그아웃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라든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LLM을 이용한 챗봇 같은 경우에도 이전 대화를 기억해서 다시 넣어줘야 할 때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릿은 아까 제 대시보드를 예로 들면 버튼을 누르거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서 변수를 재선언하는 것처럼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스크립트를 위에서부터 쭉 다시 실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count라는 변수를 0으로 선언하고 1씩 더해주는 버튼을 만들어서 계속 눌러도 1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카운트가 다시 0으로 선언되는 거죠. 이럴 때 스트링릿의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가 변할 때마다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을 해두고 그러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캐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의 값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전 실행 결과를 기억했다가 꺼내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캐싱의 종류로는 캐시 데이터, 캐시 리소스가 있는데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는 데이터에는 캐시 데이터, 테이블로 저장할 수 없는 데이터에는 캐시 리소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Expensive Computation이라는 한 번 실행하는데 2초가 걸리는 계산을 시뮬레이트 해놓고 위에 캐시 데이터 데코레이터를 붙여서 캐시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간 코드를 보시면 랜덤한 숫자를 인자로 넣어줘서 인자가 계속 바뀌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행할 때마다 2초씩 시간이 걸리고 결과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 코드의 경우에는 결과가 좀 다른데요. Expensive Computation 함수를 보시면 함수 안에서 랜덤한 숫자와 인자를 더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아래쪽 코드도 결과가 계속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인자가 10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도 바뀌지 않고 바로바로 출력이 됩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리소스 절감 효과도 누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스트림릿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캡처한 이미지보다 더 많은 데이터 소스를 지원합니다. 요새는 여러 조직에서 사용하는 DB가 다들 상이한데 그걸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도 지원을 하고요. 빅쿼리로 예시를 가져왔는데 아까 .stringlit 폴더 안에 secrets.toml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접속 정보를 써줄 수 있습니다.
설명은 짧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대시보드를 만들 때는 샘플 데이터니까 빅쿼리에서 데이터의 거의 전체를 쿼리문으로 뽑아서 다운받아 놓고 CSV로 저장을 한 후에 데이터 처리는 판다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데이터가 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빅쿼리 접속 정보를 저장해두고 필요한 정보만 쿼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코드도 좀 더 깔끔해지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쓸 게 아니라면 스트림릿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배포 방법을 써도 무방합니다. 깃허브에 레포를 하나 만들어서 스트림릿으로 만든 파일을 올리고 스트림릿 커뮤니티 클라우드에 레포 주소만 연동을 시켜주면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직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팀장님께 가져가면 이런 요구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로그인 방법이라든지 다른 배포 방법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들을 개선해오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아까 제가 겪었던 쉬웠던 스트림릿이 어려워질 수 있는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만약 이 수준의 방법으로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프레임워크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헤로쿠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배포를 하면 앱에 접근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트림릿 어센티케이터라는 커스텀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회원가입,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찾기 같은 기능을 구현이 쉽게 가능합니다. 혹은 스트림릿 슈퍼베이스 어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구글이나 깃허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 기능을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배포 방식은 헤로쿠의 경우에는 과금을 좀 하면 1기가 이상의 리소스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내 서버에서 로컬호스트를 띄워놓고 포트 포워딩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비스할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만 보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스트림릿 마크다운 기능을 써서 CSS를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스트림릿 페이지를 띄우며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푸터 긁기나 아니면 디플로이 버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저들이 만든 컴포넌트들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림릿을 실무 레벨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스트림릿은 조직에 파이썬 유저가 있고 소규모라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데 리소스를 많이 투자하지 못할 때, 아직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지 정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가 다양할 때 쓰면 좋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웹을 퍼블릭에 서비스하겠다 하면 리플렉스나 대시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공유할 웹페이지를 빠르게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난이도와 시간상 설명을 짧게 하거나 생략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실무 레벨의 스트림릿 앱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런 발표가 있었지 하고 떠오르신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대시보드 만드는 코드는 여러분이 튜토리얼 삼아 해보실 수 있게 이 깃허브에 올려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클론 받아가셔서 직접 빌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